면허 정지라니. 아니, 운전을 못하면 내가 뭐 먹고 살아? 저는 그냥 차선을 바꾼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고, 대기할 때는 차라도 깨끗이 닦아놔야지. 그나저나 요즘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큰일이네. 기사님, 그 차키차 타도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타십시오. 예. 아,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사님, 제가 오늘 일하는데 좀 늦어가지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에헤이, 조금만 더 양보해주면 좋겠구만. 아니, 우리나라 운전자들은요, 깜빡이만 켜면 막 달려온다니까요. 맞아요. 아, 조금만 더 넣어도 이 바쁜데. 차선 변경이 너무 어렵죠. 당신 운전 좀 똑바로 하소.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 예. 아니, 손님이 좀 급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양보 조금만 해주십시오. 누구는 안 바쁜 줄 아나? 한 번만 운전 그딴 식으로 해봐라. 네, 죄송합니다. 아, 양보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되게 뭐라 해서 왔네. 그렇죠, 손님?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빨리 좀 가주세요. 아, 예. 요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차선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 무슨 일이고. 결국 사고가 났네요. 아니, 손님 괜찮습니까? 기사님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아이, 죄송합니다. 안 다쳤으세요? 손님,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무조건 끼어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이 가슴. 당신 혹시 일부러 그냥 끼어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앞차가 빨리 가서 공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제 보니 내가 안 끼워줬다고 보복한 거네. 아니,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니, 손님이 너무 급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 좀 하세요. 에? 그렇게 운전하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황민식 씨가 김춘삼 씨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니, 보복운전이라니요. 그날 접촉사고 난 것도 난폭하게 끼어들기 시도하면서 위협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냥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해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민식 씨 진로를 방해하려고 했다면서요.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그날 사고 보험 처리까지 다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면허 정지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그건 법정에 가서 따지세요. 이 억울한 상황,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택시기사 김춘삼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정리부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택시기사 김춘삼 씨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 달리던 중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2차선을 주행 중이던 황민식 씨가 끼워주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빨간불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황민식 씨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의 재촉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할 수 없었고 마침 신호가 되어서 2차선 앞쪽에 생긴 빈 공간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진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민식 씨의 차와 접촉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를 불러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았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택시기사시죠. 의뢰인인 김춘삼 씨가 정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끼어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예, 우선 일반적인 상해 및 재물손괴와 달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자동차가 특수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네.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는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게 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끼어들기인데 근데 요걸 가지고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네, 제가 보기에도 드라마만 봐서는 고의를 가지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게 그러면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상해는 되지 않는 겁니까? 예, 고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과실이니까 일반적인 그냥 접촉 사고로 끝나는 부분이고 고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우선 황민식 씨가 택시기사인 김춘삼 씨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복운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예.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이란 앙심을 품고 고의로 특정 차량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고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로에서 불편을 주면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황민식 씨의 주장은 일단 위협적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면서 보복운전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보복운전이다 아니다라고 정해진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는 경우 예.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예. 등을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와, 그러면 만약에 보복운전을 했다라고 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그리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됩니다. 네. 이 중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왜? 그리고 이 사건처럼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의 처분이 내려지고 그리고 구속까지 된다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의 결격 기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네, 이 형이 갸법지가 않아서 네. 만약에 보복운전이 인정이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큰일인데 자, 김춘삼 씨가 그럼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그리고 차량의 사고 부위 그리고 사고 전후 아까 이 사건 드라마를 보면 사고 이후에 그 기사님이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예, 자신이 고의로 냈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고 전후의 서로 간의 대화
등을 수집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게 김춘삼 씨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게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운전이 생업이라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데 이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경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해서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인 김춘삼 씨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집행을 막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소송도 같이 또 제기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보복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자신이 무고함을 밝히고 절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미 100일의 면허정지를 당하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에 불복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당장 면허정지 처분이 급박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이에 불복하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확인만 되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결과를 보지 않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집행정지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처럼 택시기사인 김춘삼 씨가 억울하게 면허가 정지가 되어버린다면 생계조차 막막해지기 때문에 김춘삼 씨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처분을 누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사건처럼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받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정도와 그 처분을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 형량을 해서 네. 입증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 사건처럼 억울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명 정도만 된다면 집행정지는 보통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기본적인 소명만 되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이후에 다 결정이 난 다음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과를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줍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사연에서는 면허정지가 돼버린 상태고 만약에 뒤늦게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얼마나 그 기간이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이고 심적으로도 또 많은 고통을 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경우에 황민식 씨에게 뭐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고소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상황에 따라 김춘삼 씨는 황민식 씨에게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고가 성립이 된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 등의 배상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억울하게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된 김춘삼 씨에게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김춘삼 씨는 택시기사로 당장 면허가 정지가 된다면 생계조차 곤란해지게 됩니다. 우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사고 부위의 사진, 현장 사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혀 무고함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고 이러한 억울한 면허정지 처분 역시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